사실은 보게 되면 통일하지만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직 가족들도 남아있고 한데 그게 좀 예민하게 생각되고 하게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할 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동독과 소독의 이제 분단이 이제 통일되는 모습도 봐왔고 해서 그렇게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다 통일 대비 준비들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까 뭐 키스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그 대중문화적인 면에서 우리는 맨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이게 되면 막 대중 율동체 전화하고 똑같이. 군중무도회나 하고 막 맞아. 이런 모습들만 너무 봤는데 촌스러워. 야, 여기는 그 특히 스포츠 문화라든가 또 연예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난 연예인들 좀 안쓰러운 게 있거든요. 너무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밖에 나올까 나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국민들의 그 팬심과 그 좋아하는 모습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어딘가 한쪽에는 좀 안쓰러움이 좀 묻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정말 얼마나 고독할까. 일이 있다고 할 때는 괜찮지만 혼자 있거나 할 때는 어디 정말 사우나 같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갈 거고 그렇죠. 술 마시러도 마음대로 그래도 자유롭게는 못 가잖아요. 자유롭지 않지. 예,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수영님은 혹시 그런 문화적이나 대중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에서 조금 이거는 좀 충격이었고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 문화?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잠실 그 종합운동장에서 그 아이돌들이 왔어요. 그 위아래 하는 그 그룹하고 여자 위아래는 알겠는데 걔네가 뭐지? 모르겠어요. 여자 아이돌 여자 말하는 아이돌이고 거잖아요. 남자들도 왔어요. 한인가 나오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금방 와서 거기도 관심 없었는데 거기 참가하면 또 이렇게 그릇을 이쁜 거 준다 해가지고 또 그리고 그 뭐랄까 그래 한번 그렇게 아이돌이라면 이게 뭐 팬들이 난리 나는 걸 TV로 봤으니까 그래 한번 직접 보자 했는데 운동장이 얼마나 클까요? 뒤에 섰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막대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TV를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것도 아이돌 애들이 많이 말랐잖아요. 그치. 다 40kg에서 50kg 사이가 되니까 막 저기 사람이 많나? 정말 북한말로 거시막대기. 전봇대. 그렇게 그러니까 와 TV를 보는 게 예쁘지 실제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걸 관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일까 하는 생각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보는데 걔네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디서 갑자기 자기야 하고 소리치는데 남자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야라고 한다. 자기야 사랑해 하며 여자애들이 나오니까 난 너무 왜 지랄을 하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 벙벙해 있는데 걔네가 끝나고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또 나왔어요. 남자 아이돌이 나왔어. 여자들이 난 갑자기 키 고막이 터진 줄 알았네. 내 옆에서 키가 엄청 큰 애였어요. 한 20대를 보이는데 자기야 하던 게 여보야 사랑해. 그래 여보야 사랑해요? 여보야,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어머야. 그래서 아니 저 어린 친구 당연히 아이돌 애는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여보야가 나오지? 근데 그 후에는 알았죠. 여기는 보면 팬이면 그냥 뭐 사랑해라는 말은 자기야 사랑해.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싸이도 봤었어요. 싸이가 아버지 멋있죠. 노래도 불렀고 띠아 하면 싸이가 분위기 잘 띄우더만요. 싸이 콘서트는 그때 싸이 팬이었어. 싸이가 얼굴도 그냥 둥글둥글하고 키도 크지 않은 분이 푸짐하잖아요. 아저씨가 나와서 막 하고 노래 그때 뭐야 노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데 진짜 그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아이돌 애들 보고 끼야 그러면 막 숨이 넘어가는 소리 하면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할 때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자기 남편이 아닌데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자기 여자가 아닌데 그치. 저렇게 근데 여자들이 더 하더라고요. 여자나 시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난리치더라고요 더. 그래서 그때 진짜 꼴 보기 싫다.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너무 뭐랄까 적응이 안 됐달까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니 진짜 자기야 여보야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남편을 오빠 자기야 이러고
북한은 당연히 뭐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이러지 않으면 세대주, 우리 집, 이보시오. 우리 집 세대주는 이보시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여보 뭐 이렇게 여보, 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오빠, 뭐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북한은 가부장 쪽이잖아요. 그쵸. 동건이 심해서 남자가 하늘 여자는 땅. 맞아요. 남편이 술 먹고 꽥 하면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아무개 아버지,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여기는 여자가 남자를 닭달지라고 싸대기를 치고 남자들이 그저 눈치 벌벌 보고 주말에는 애를 앞뒤를 안고 그냥 헤매고 왜 그럴까? 또는 남자가 벌고 여자가 앉아서 서핑하고 이러는 거 보면 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도요. 결혼했다가 어떻게 헤어져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살고 못 겠다고 장사 다니고 그냥 그런 데만 신경 쓰고 북한의 남자는 멍멍이를 하잖아요. 알죠? 맞아요. 집 지키는 멍멍이. 여자들이 맨날 그 행방배낭을 지고 장배낭을 지고 얼굴이 그저 새까매가 씻지도 못하고 냄새 풀풀 풍기며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여자들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는 여자들이 하늘이고 남자들이 그냥 여자를 맞추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살아온 삶이 억울하고 맞아요. 부럽기도 하고 뭐랄까 처음에는 좀 와 여기는 이상하다. 어떻게 여자들 이렇게 버릇이 없지? 근데 여기도 예전엔 그랬대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사는 게 참 그래서 그 여보야 자기야 뭐 오빠 하는 게 뭐 자기 오빠하고 사나? 남편은 오빠라지. 어떻게 남편을 오빠라고? 근데 지금은 누군가 있으면 저도 오빠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오빠 뻘을 만나면 오빠 하면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저도 해보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든 뭐 연인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보고는 싶은데 정작에 또 한다게 되면 저도 조금 늦둥이여가지고 어머님 아버지가 연세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년이면 90이 되는데 좀 가부장 쪽인 집안에서 정말 나이대 안 맞게 조금 되게 좀 성숙 좀 그렇게 커가지고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맞지 않은 약간 보수적인 면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네. 힘들겠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래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존중해줘 여보인 거 여보 당신이 너무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나는 결혼하면 이제 여보 당신 하는 게 너무 서로의 존중해주는 것도 있어. 물론 오빠 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자기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안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보 당신이라는 그 말이 서로에게 주는 가장 표준적인 그 호칭이죠. 존중과 그 사람을 사랑함과 그 사람을 신뢰하는 서로의 존중하는 그 단어가 여보 당신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약간 꼰대 같기도 하겠지만 꼰대 같기도 하다 진짜. 네, 그렇긴 하겠지만 전 아직도 그 표현과 그런 것들이 더 현명한 거고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괜찮아요. 본인이 선택이에요. 여기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내가 부르기 싶은 호칭을 정하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누가 감나라 배나라 안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싸대기 날리는 것도 진짜 그거는 나는 진짜 충격. 그건 여자로서 진짜 이거는 진짜 뭐랄까. 아무리 저기 해도 그건 여기는 드라마가 사람 망치는지 그럼 보통 여자들이 싸대기를 남자를 많이 치더라고요. 맞아요. 어따가 함이.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거는 아직도 정말 힘들어요. 그냥 툭 치는 거는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데 싸대기는 좀 아니다. 저도 우리가 너무 꼰대인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여자고 그리고 어찌 됐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죽을 죄를 바람 피울 때 싸대기 안 칠 거예요. 바람 피웠다 할 때. 그냥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그때는 싸대기 쳐야 되지 않나? 정말 때려 죽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게 되면 싸대기는 안 날리고 그냥 정말 차라리 몽둥이를 들고 다른 진짜 보현 씨는 우리 보현 씨는 양반집 가문처럼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차라리 종아리를 부러뜨리든가 뭔가 행패를 다른 부위를 잡고 정말 옷을 찢어버리든 뭔가 옷을 찢어버리고 막 몸을 핥히면 핥혔지 이게 얼굴에 손을 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이 습관이 뭐 점이 어렵지 치면 계속 습관이 된대요. 쳐볼까요? 잘못해야 치지. 그건 아니지. 그리고 또 그 뭐지? 그 여자들이 보면 여기는 그 반말 하잖아요. 나이 차이 나도. 맞아요.
그랬잖아. 난 처음에 그것도 좀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무조건 아무개 아버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맞아요. 딱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 여기 한국에서는 아니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도 표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야 했어. 무려 막 두 제곱 2배 뛰던가 차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건 정말 아니다. 아직도 저는 그거는 좀 있지. 어때요? 저는 그래요. 제가 꼰대인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요즘 MZ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꼰대랄 그건- 수도 있어요, 예, 얘를. 그러니까 꼰대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그런 거면 인정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런 거 있죠. 아까 싸대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머리 두 상 위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그게 꼭 남편이라가 아니라 어른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할 때는 머리 위로는 터치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 맨날 아버지 누가 그러는데 두상태기가 어쩌고 두상이 어쨌어 하게 되면 두상태기가 나쁜 거다. 두상태기가 나쁘다. 두상이라는 두상은 건 머리라는 나의 머리 소리지. 위에 있는 분을 존칭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해서 물론 이제 다르기도 하겠지만 두상이라는 두 단어로 봤을 때는 나쁜 말 표현은 아닌데 두상태기 하면 그거는 나쁜 말이다 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 어른들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머리 위로 손을 갖다 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싸대기 날리는 게 저는 정말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떤 분들이 머리를 왜 쳐? 그러니까 머리 치는 거 아주 그건 싫어하는 것도 있고. 싫어해요 당연히. 근데 싸대기 칠 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현 씨 말하는 거는 싸대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재수없다 한다고 싸대기 차라리 뭐 정말 손가락으로 부러뜨리든가 이 몸을 막 어떻게 막 손톱으로 라도 막 핥혀가지고 막 병원에 가거나 막 어떻게 막 바깥일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는 해놓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대단하다. 화나면 네가 제일 재수없고 기분 나쁜 싸대기를 치므려서 복수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싸대기는 만약에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그래도 아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싸대기는 누구나 싫어하시고. 대신 몸은 다 핥혀놓을 것 같아요. 한국에 그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해도 안 되는 것도 많기도 한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고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언니 오빠랑 보게 되면 결혼을 하면 결혼식 우리는 두 번을 문화가 다르죠. 하잖아요. 이제 결혼식 하는 날 여자 집에 가서 남자상을 먼저 받고 여자를 태우고 남자 집에 집 가서 오게 되면 큰 상을 받고. 네, 그때 이제 더 이렇게 큰 상을 해가지고 시댁에서 옷방에서 우리는 정말 옷방이라고 평범하지, 우리는 옷방에서. 옷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작은 방이나 뭐 안방 같이 이렇게 내주게 되면 결혼식장에 놨던 과일 이런 거를 이게 소쿠리 채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줘서 그거를 부부가 밤새 그걸 다 먹어야 행복하게 산다라고 해서 갖다 주면 그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신혼방에 전 가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하고 서가지고 오빠 자 이렇게 되면 오빠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까먹고 막 이래 얼마나 워낙에 나이 차이가 십몇 보는 것 년씩 같다. 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결혼하면 그냥 나가더라고. 신혼여행 떠나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르고 애를 낳았더니 애들을 키우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런 거에 좀 신기하지 할 말이 않으세요? 많죠. 왜냐면 저는 일단 아니 출산하라고 하는데 아픈데 왜 남편이 자부대는 왜 재수 남편들이 끌려가는 거 보고 저 왜 저 지랄을 하지? 여자분들이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낀 심정은 그래요. 아니 굳이 제 좋아서 부비부비해서 만들었으면 아니 고통스럽게 낳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이 왜 남편이 머리 털을 다 잡아끌고 난리치냐. 그만큼 힘들죠. 하늘 땅에 노래지는 정말 그치. 애 낳았으면 알잖아요. 아는데 저는 북한에서 애 낳을 때 엄마가 소리치면 죽는다. 니만 애 낳는 거 아니야. 동네 엄마가 그랬어요. 동네에 창피하다. 소리치지 말란가. 엄마가 애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좀 독종 스타일이어서 아파서 자연히 으악 소리 나가면 엄마가 죽는다. 그냥 소리치지 말라. 모든 엄마들은 니처럼 애 낳는다. 그렇게 엄마한테서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주는 그 속에서 제가 애를 출산해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산모들이 애 낳을 때 일단은 그 병원에 실려갈 때부터 난리 남편 니 부르시지. 때문이라고. 아니 그 애 만들 때는 뭐 남편이 강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잡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니 때문이라고
남편이 남편도 끌려가요. 그래서 나 세상에 그 때문에 욕해요 제가. 근데 왜 지랄이냐고 저거 왜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아픈 건 아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욕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애 키울 때도 저희는 모유를 하다 보니까 애가 밤에 시시각각으로 엄마가 먹는 게 부족해서 저지 작잖아요 모유가. 자주 깨요. 그러면 그 없는 빈 저지라도 물리면 애기를 끼고 이 여기가 썩살이 배길 때까지 알죠? 에휴. 한쪽만 누부터 욕창이 올 때까지 애가 맞아. 깨면 안 되잖아. 그치. 누워서 팔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애를 키운 제 입장에서는 부부들이 따로 침대 쓰고 애를 딸로 재워요. 애기 침대가 따로 애기 침대 있잖아요. 저 그러네요. 엄청나게 놀랐어. 저애 인정머리 없이 애를 저렇게 키우지? 인정머리 없이? 인정머리 없이 애를 저렇게 키우지? 쟤네가 지금 부비부비 하려고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울면 또 남편이 가더만 엄마는 안 가요. 남편이 자기가 가 니가 가만 니가 가라 발로 차면 남편이 때려 굴러 떨어져가지고 눈 재뜨고 남편이 가도 분유를 먹인다. 그래서 엄청 진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다. 나도 어릴 때 왔으면 애 하나 낳고 싶다. 남편이 머리 채나 안고서도 애 낳으면 여자가 대양 마마요. 그냥 입덧 하면서 뭐 사다 달라면 우리는 입덧이 다 뭐예요. 먹고 싶어도 없잖아. 없지. 참고 뭐 풀죽도 없어 못 들어가는데 뭘 그치. 먹고 싶는 거 찾냐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입덧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먹고 싶대 하면 자는 남편을 발로 차서 남편은 또 없으면 차 타고 메시니도 가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낳고 싶었어요 진짜. 문제는 또 딱 그 집 것만 먹고 그 싶어. 집 것만 먹겠다. 이게 아니다. 같은 수박도 이건 아니라 또 최대한 집 남편이 또 울상이돼 또 가고 남편이 뭔 죄냐고. 그래서 그걸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욕도 막 나가고 저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근데 문화잖아요. 애들이 그치. 또 따라 자는 것도 배우는 게 또 나중에 또 건전하고 촌철하게 건강하긴 문화인데 처음에는 그게 문화라는 걸 떠나서 내가 그렇게 안 키웠고 주원인가? 왜 저렇게 따로 자지? 좀 뭔 재미야 저건. 애를 낳았으면 엄마가 끼고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애가 깨면 당연히 엄마가 가야지. 왜 그 힘들게 일하고 남편을 발로 차면서 남편이 힘들게 하지? 맞아요.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애를 업고 다닌다, 안고 다닌다 이런 걸 솔직히 남자가 무슨 근데 이런 그런 게 게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요즘은 데서 하긴 한대요.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고 적당히 바뀌는 게 하는데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 정도는 아닐 그렇죠. 거고 기껏 해봤자 바뀐대요. 가방 하나 들어주는 정도, 맞아요. 바뀐대요. 애기 조금 여자들이- 안아주는 정도. 여자들 소리 좀 많이 높이 친대요. 근데 우리 때는 아니죠. 그저 예 이렇게 하다 그치. 보니까 그래서 진짜 애기도 낳고 싶었고 그런 거 보면 욕이 막 나왔달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바깥 일을 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안 사람이라면 안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세대주는 세대주의 남편이 해야 되는. 그럼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굳이 집안일까지 한다. 물론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집이 그렇다게 되면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겠고. 근데 그거를 일부러 시키거나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에 이거는 조금 구별이 되고 이게 또 꼰대란 말 또 듣겠네. 이런 영상을 애기 키우는 분들이 보면 우리인데 이게 뭐라고 할 거예요. 하죠. 근데 그걸 알지만 뭐랄까 애기 보는 게 힘들어요. 애기가 순해도 힘든데 애기가 보채고 엄마를 진짜 힘들게 하면 미치죠. 당연히 육아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근데 도와주면 좋긴 하죠.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남편이 회사 일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주말에 쉬는 날에 남편이 애를 앞뒤로 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남자가 좀 불쌍하다. 그거는 본인들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지. 그런 북한에서는 사람들은. 남편을 또 맞들기만 하고 우리가 다 밥하고 북한 또 전기를 못 쓰잖아요. 나무를 애기 없고 밖에서 나무를 패서 쪼개서 부엌에다 불 판내 빼서 맡으면서. 물을 애기 없고 동이로 이고 길에다가 밥 해서 남편한테 국밥을 맞아요. 떠서 올리면서도 애기 밤에 울면 남편이 야야야 하면 에바라 씨. 에바라 이씨 개가 나스키 막 이러면 애를 안고 남편이 두를까 밖에 나가 나가고. 달래고 이렇게 저희는 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볼 때 남한 여성분들이 그 출산하는 과정과 입덧하는 과정 보면 나도 하나 낳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저건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자녀분을 키워보셨잖아요. 네네. 키우셨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낳고 한 건 네네. 아니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또 야 한국 엄마들은 유난이다 유난 이런 거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제가 그 애가 하나 있는데 학교 때 학부형 이렇게 모임을 갔었어요. 근데 그 애가 생일날인데 엄마한테서 30만짜리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부모로서 못 해주니까 미안하고 또 우리 애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울까. 아, 그치. 그때 보면 이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살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직접 그걸 딱 목격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보면 애기가 그 뭐랄까 해달라면 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맞아요,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왜 저렇게 키울까? 그러다 애들이 사춘기에 오면 문 탁 닫아매고 들어오지 마 하면 엄마가 엄마 또못 사정하는 거 들어가. 봐서 미안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애 눈치 막 보면서 애가 사춘기 그렇게 구미야 오기야 키웠는데 사춘기 와가지고 엄마가 막 눈물 쏟는 걸 깨봤거든요.